사마네트웍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30년 넘게 드라마 만들어 온 회사죠. 제빵왕 김탁구 같은 옛날 히트작도 있고요. 최근 작품까지 꾸준히 만들고 드라마 제작이 거의 전부인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가 좀 같이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중국의 한한령, 이게 좀 완화될 수 있다. 이게 거의 9년 가까이 비공식적으로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중국 내 한국 콘텐츠 제한 조치가 풀릴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반응을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공식 발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논의 중이다.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의 보도였거든요.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그렇게 뛰었다는 거네요. 그만큼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는 것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기대감,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가끔은 이런 가능성만으로도 투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정보의 확실성보다는 심리가 더 크게 적용했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콘텐츠 제작사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근데 왜 유독 사마네트웍스가 이 한한령 완화 테마의 거의 중심으로 떠올랐을까요? 단순히 기대감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사마네트웍스가 예전에 중국 시장을 뚫어보려고 구체적으로 노력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2014년인데요. 그때 SMCNC랑 손잡고 중국 자본 유치해서 드라마 같이 만들자. 이런 공동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엄청 성공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중요한 건 시도 자체를 했다는 경험인 거죠. 경험. 그리고 그때 만들었을 수도 있는 어떤 네트워크나 노하우 같은 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회사는 그냥 테마에 묻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중국 시장 열리면 뭔가 해볼 만한 경험이랑 기반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최근에 실적이 좀 좋아진 것도 한몫했고요. 2023년에는 잠시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2024년에 바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 458억에 영업이익 한 14억 원 정도. 2025년 실적 전망을 아주 밝게 하는 요인이죠. 그리고 제작 능력 자체도 무시 못하고요. 원더풀 월드도 반응 좋았잖아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 OTT에서도 꽤 순위가 높았고 IMDb 평점도 거의 9점 가까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차기작들도 준비 중이고요. 제2아파트 방문교사 살인사건이라던가 우주매리미 같은 거요. K콘텐츠 산업 자체가 계속 성장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배경이고요. 리스크 요인도 짚어봐야겠죠.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시 한한령 완화. 이게 아직 말이 그렇다는 거지 공식화된 건 아니라는 점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도만 믿고 가기보다는 진짜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 예를 들어서 계약이 성사된다거나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내부적으로 보면 예전에 미국 드라마 멘탈리스트 리메이크한 거 있었거든요. 그게 만들어 놓고 방영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이런 걸 업계에선 창고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런 재고 부담이 좀 있고요. 그리고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교환사채 시비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주들한테는 안 좋죠. 잠재적인 매도 물량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투자자들 움직임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상한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개인들은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오히려 순매도를 했어요.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 급등을 약간 단기적인 기회로 보고 차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책 불확실성이나 재무적인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단순 뉴스 헤드라인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기업 이력이라든지 재무 상태, 또 누가 사고 파는지 투자자 동향까지 입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